일반적으로 집단 농장의 지도자 선출 방식은 형식상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물색을 하고 찬반 투표로 결정해서 선출되는데, 사실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겠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큰 반발 없이 이제 그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지도자의 어떤 존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그 집단 농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고 많은 업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를 잘못 선출하면은 또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당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그런 후보자들은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집단 농장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고려인 지도자 남 샤폰이라는 분이 북극성 집단 농장의 회장으로 김병화를 추천합니다. 자, 무엇보다 김병화 조합장, 회장은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하고 또 어떻게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화 조합장이 거쳐갔던 곳은 당연히 많은 그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정말 지도자들이 이 김병화를 칭찬하고 자연스럽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 샤프론이라는 분이 김병화를 북극성 집단 농장의 회장으로 추천을 하고 당 중앙위원회는 찬성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북극성 집단 농장 조합원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병화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족을 찾아 내려온 직후 당의 명령에 따라 신장로라는 집단 농장에 배치되어 과거 군인이었던 고려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설대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탁월한 실적을 달성한 김병화는 우즈베키스탄 당위원회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특히 과거 그의 군인 경력이 높은 점수를 얻게 되어 북극성 집단 농장의 새 지도자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병이 아니라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군대의 장교 교육을 받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만 보면은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자질을 갖추었다, 경험을 갖추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병화는 북극성 집단 농장 회장으로서 부임한 첫날 빈 공터에 모여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루 일과에 대한 회의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 시간에 사이렌을 울려 조합원들로 하여금 하루를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내린 지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우리는 일을 시작하겠다. 당연히 이제 조합원들이 불평을 바로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무언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느냐,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등등 이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이렌을 울려서 모두 깨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놀라는 소리와 불평의 말이 들렸지만 김병화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다른 집단 농장보다 한참 경쟁에 뒤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같이 하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고 1년만, 딱 1년만 따라와 주시오.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조합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 5시에 회의가 시작된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집단 농장 안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회의하는 장소, 5시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4시 반 정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벽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회의에 참가해야 되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을 김병화 회장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이 조합원들한테 크게 사실은 많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지금 뒤져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하면 안 된다. 남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늦게 자야만 우리가 우리의 집단 농장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1년만 믿고 따라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만. 정말 1년 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사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김병화는 당당하게 1년만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김병화는 생산량을 늘리는 전략을 고안하고 이를 조합원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정부에 바쳐야 하는 내년도 수확량을 초과하여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모스크바 중앙공산당이 지시 내린 그 수확량을 초과해서 수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초과된 잉여 생산물을 갖다가 김병화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김병화의 계획입니다.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집단 농장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자연스럽게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작물의 지난해 통계와 올해 목표를 동시에 표로 그리게 하여 진척되는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월 단위로 해서 수확량, 어떤 생산량, 그런 그래프를 만들게 해서 한눈에 이 수확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들이 한눈에 어떻게 집단 농장이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병화는 철저하게 어떤 그 농업에 있어서, 어떤 축산업에 있어서 많은 지시를 갖다가 가져오게 했고,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진척상을 갖다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김병화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저는 이제 김병화 집단 농장을 방문해서 김병화 조합장과 친척이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느냐 라고 제가 이제 녹취를 했습니다. 근데 친척분들이고 또 같이 이제 집단 농장을 만들어 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생생한 그러한 증언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분들이 가장 많이 김병화 회장에 대해서, 조합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정말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자, 김병화는 조합원들이 자신과 의사소통이 되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소통의 문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지도자들의 사실 첫 번째 조건은 사실 팔로워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입니다. 김병화는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누구의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또 일상적인 그런 시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의 생각도
말을 하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회장을 찾아가 자신의 제안을 할 수 있었으며 잘못된 사항에 대해 불평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병화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불평 이야기했다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병화는 약속대로 했습니다. 불평을 많이 이야기해야만 많은 것들이 고쳐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김병화가 통상의 주자들이 가지는 절대적 권위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발전적인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이 조합장이 이러저러한 그 의견에 대해서 불만을 갖다가 다 받아주고 있다.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조합원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집단 농장 자체가 아주 활기차게 됩니다. 김병화는 의견을 수렴하여 간부회의를 통해서 상의했으며 올바른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것을 결의하고 수용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오는 본인이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이 팔로우들의 아주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지겠다. 확실한 그러한 책임 소재를 갖다가 본인에게 둠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말, 게으름, 절대적으로 경멸하여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자, 5시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김병화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아무래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4시 정도는 일어나야 됩니다. 반듯하게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시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단 농장 내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관여를 하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일과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보다는 훨씬 더 늦게 잘 겁니다. 사실상 매일매일 정말 좀 잠다운 잠을 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김병화는 이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 군인으로서 이제 다져진 그러한 자기의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한 그러함 때문에 스스로 정말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김병화는 농사 전문가들을 불러 생산량 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이 경험으로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가 학자들을 불러서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라고 물어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병화의 판단은 집단 농장의 전답을 새롭게 갈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침부터 조합원들과 함께 농가밭의 땅을 갈아엎으면서 토지를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김병화는 그들이 일하는 시간을 철저히 기록하게 하여 임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수확량은 헥타르당 평균 40센티네르였고 별도의 작업반은 60, 70까지 수확했습니다. 당시의 중앙아시아의 1헥타르당 평균 수확량은 14.9에서 22.4
센티넬가 고작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이 생산량 증가에 바쳤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그해의 할당량을 모두 제공하고도 막대한 잉여 생산물이 나왔습니다. 김병환은 잉여 생산물로 집단 농장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또 실천했습니다.